엄마, 나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워. 왜 자꾸 까먹지? 조용했던 거실 한쪽에서 10살 민서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민서의 손끝엔 덜 넘겨진 단어장이, 고개 숙인 이마 아래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5개. 누군가에겐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민서에겐 그 5개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그럼 우리 한번 산책 나갈까? 그냥 걸으면서 단어들을 길 위에 놓아보자. 단어를 길 위에? 민서는 어리둥절했지만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빵집 앞, 놀이터, 학교 앞, 문방구, 그리고 동네 슈퍼. 그 익숙한 길을 따라 민서는 엄마와 함께 걸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길 위엔 평소엔 없던 작은 상상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여기 빵집 앞엔 비가 내렸어. 놀이터에선 금메달을 따고 사과를 받았고, 학교 앞에선 영희가 코끼리 인형을 들고 있었어. 민서는 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날 저녁, 민서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외우지 않았던 단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민서는 조용히 일기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냥 산책했을 뿐인데 다 외워졌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백지원. 그녀 역시 기억을 어려워했고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자신의 삶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우연히 접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작은 강의였습니다. 20분짜리 영상 속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기억법이면 책 한 권도 반나절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강을 신청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매일 아침 100개의 기억 장소를 떠올리며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세상에 기억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2022년 6월 6일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170권이 넘는 전자책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평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억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삶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삶이 전하는 기억의 메시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며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떠날 이 여정은 공부가 고통이 아닌 놀이가 되고 기억이 훈련이 아닌 감동이 되는 그 특별한 길 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의 공부 때문에 힘들거나 무언가 자꾸 잊혀지는 스스로가 불안하거나 혹은 나이 든 부모님의 기억이 걱정된다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기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기억이 안 된다고요? 이제 외우지 말고 따라가세요. 민서의 기억 지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빵집은 비가 오는 장소였고 놀이터에선 금메달을 따고 사과를 받았고 학교 앞에선 영희가 코끼리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그림, 이야기, 장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기억은 더 이상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되었습니다. 10살짜리 민서가 공부에 웃음을 되찾는 그날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죠. 기억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잘 기억하나요? 첫사랑, 첫 여행, 엄마와 손잡고 걸었던 어린 시절 골목길. 그 장면들이 생생한 이유는 감정과 장소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왜 어렵냐고요?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소도 없고 이야기 흐름도 없어요. 그저 무작정 외워야 하니까 뇌는 그걸 쓰레기 정보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요,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합니다. 1. 숫자에 그림을 붙이고 2. 그림에 이야기를 입히고 3. 그 이야기를 장소 위에 놓는 것. 이렇게 되면 정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영화처럼 흐르는 기억이 됩니다. 엄마가 민서에게 동네를 산책하며 단어를 설명해주는 장면. 여기 빵집은 0번, 비가 왔지? 놀이터는 1번, 금메달과 사과를 받았어. 학교는 2번, 영희와 코끼리 인형이 있었지. 민서는 더 이상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상하고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시험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어가 머릿속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산책했을 뿐이에요. 이 장면을 접한 한 은퇴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아이들의 한자 암기에 이 기억법을 도입했습니다. 교사 인터뷰 장면. 인이는 회관 앞에서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나눔을 나누는 장면. 효효는 정류장에서 아들이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요? 선생님,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같아요. 이 방법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40대 직장인 지영씨의 사례. 지영씨는 업무와 회의로 중요한 발표 내용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불안했고 발표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집을 기억의 무대로 바꿨습니다. 거실은 인사, 주방은 핵심 메시지, 안방은 마무리 클로징, 슬라이드 없이도 지영씨는 완벽한 발표를 해냈습니다. 뇌 속에 지도가 있었을 뿐인데 말이 저절로 따라 나왔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 기억법은 아이의 영어 단어부터 직장인의 회의 발표, 한자, 역사, 국어 줄거리, 그리고 어르신의 치매 예방까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억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민서와 엄마가 집 앞 슈퍼를 지나며 단어를 되짚는 장면.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공부는 놀이가 됩니다. 장소마다 단어가 있고 그 단어마다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될 때 공부는 더 이상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이 아니라 걷고 느끼고 상상하는 경험이 됩니다. 기억 지도를 종이에 그리고 있는 민서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장면. 우리 집 앞엔 빵집이 있어요. 거긴 비레인가 오는 곳이에요. 놀이터에선 금메달을 따고 사과 애플을 받았어요. 민서는 영어 단어를 그림처럼, 장소처럼, 이야기처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감성 피아노 음악 잔잔히 깔림. 이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요? 복잡한 책상 앞, 아무 감정도 없는 텍스트 속, 아니면 당신만의 기억 지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시작점엔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 한 권도 외우지 못하던 평범한 주부 백지원. 그녀는 기억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전자책 170권을 집필한 작가이자 기억을 전하는 기록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잊지 않아요. 매일 100개의 기억 장소를 명상하며 삶을 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길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억의 지도를 따라 아이도 웃고 어른도 변화하며 노인도 다시 기억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모으고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 요즘은 깜빡깜빡해서 내가 나를 잊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순이 어르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깊은 외로움과 조용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삶의 흔적은 손등의 주름보다 더 고요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이 하나둘 흐릿해지고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고 어제 했던 말이 오늘이면 낯설어졌습니다. 손주 이름을 떠올리려다 고개를 갸웃하는 장면. 어디다 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린 작은 강좌. 그곳에서 순이 어르신은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은 외우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숫자에 그림을 붙이고 그 그림을 내가 아는 장소에 올리면 기억은 길처럼 따라올 수 있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무언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기억이 함께 걷고 있었거든요. 정류장 앞, 놀이터, 꽃집을 따라 걷는 장면. 약국 앞엔 혈압약, 정류장엔 손주 마중 시간, 놀이터엔 기억은 놀이처럼, 꽃집 앞엔 남편 생일, 은행 앞엔 내 통장 비밀번호.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있는 게 아니라 길 따라 저장되는 지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예전엔 무언가를 잊으면 내가 멍청한가 싶고 막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이젠 잊어도 괜찮아요. 산책을 한 번 더 나가면 생각이 따라오거든요.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달력에 메모하고
메모한 것도 있고 정류장에 가야 하는 이유조차 헷갈렸지만 지금은 정류장을 지나칠 때 손주 데리러 가는 시간이 마치 자동처럼 떠오릅니다. 이젠 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산책이 내 기억을 지켜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작진은 그녀가 정성스럽게 기억 지도를 그려둔 노트를 보았습니다. 빵집 옆엔 작은 하트, 놀이터엔 손주 이름, 시장 앞엔 장봐야 할 것들이 귀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귀퉁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길이고 나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억법은 단순한 공부법도 뇌훈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희망의 루틴이었습니다. 순이 어르신이 손주와 나란히 걸으며 단어를 말해주는 장면. 여기 놀이터는 뭐라고 했지? 사과요. 할머니. 그래 금메달 따고 사과 받았지. 아이와 어르신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세대가 기억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 어르신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산책을 했다. 손주 이름을 까먹지 않았고 남편 생일도 기억났다. 나도 아직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그 글을 소리내어 읽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창가에서 미소 짓고 서 있는 뒷모습. 그녀는 이젠 말합니다. 기억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매일 같이 걷는 길 위에서 나를 하나하나 다시 만나고 있어요. 잔잔한 클로징 음악 전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억법을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엄마, 아빠, 교사, 작가, 그리고 어르신까지. 기억은 이제 노력이 아니라 함께 걷는 따뜻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당신도 설 수 있습니다. 기억을 외우던 시대는 이제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암기하고 반복해서 외우고 잊을까봐 불안해하던 그 시간들. 이제 우리는 기억을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단어를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길을 따라 걷습니다. 놀이터 철봉은 금메달이 되었고 그 금메달 옆엔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건넨 친구는 영희였고 영희는 코끼리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건 민서가 걷던 그 하루의 풍경 속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자기만의 기억 지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채워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는 주방과 거실에서 발표를 준비합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슬라이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자신의 집 구조 위에 이미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인사말, 주방에선 핵심, 안방에선 클로징. 한 장의 종이보다 한 장의 슬라이드보다 더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구조. 그건 자신이 직접 걸어다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산책을 할 때마다 기억 하나씩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잊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기억이 이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요? 이제는 내 하루의 기록이에요. 매일 걸으며 내 삶을 복습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머리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길 위에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빵집이에요. 여기서 비가 왔어요. 그날 엄마랑 같이 걸었거든요. 민서의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꺼내 보이는 작은 기억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장면들이 이어져 하나의 기억 지도, 하나의 인생 다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레이션.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나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기억의 길 위에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잘 외워지지 않고 자꾸 잊혀지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당신만이 그릴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기억의 지도가 존재하니까요. 그날의 빵집, 그날의 우산,
그날의 웃음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줍니다. 그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그 기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도 기억을 따라 걸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잡고 잊고 있다면, 머릿속이 자꾸 복잡하고 자녀가 외우지 못해 속상하고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은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길을 따라가듯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길을 알려주고, 누군가는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줄 때 기억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기억과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기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삶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한 번의 구독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전해지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은 기억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우리 함께 기억을 걸어요. 감사합니다.